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178페이지 3,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데, 일단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또 대부분이 또 두 문제가량 출제되는 부분이고, 또 이해가 좀 풀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내 거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물권적 청구권에서 의의가 나오는데, 의의는 간단하게 이해하자고요.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는 수험적으로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세트로 또 하나 나와야죠. 채권적 청구권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이 뭐냐?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어떤 형태가 한 문제 나오냐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를 구별하는 문제를 한 문제가량 출제를 자주 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물건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 것이고, 채권으로 발생하는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물건이 없이 채권만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는 결국은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물건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왜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니까요. 채권적 청구권은 뭐냐?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물건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예를 좀 기억해 두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다면, 을은 갑에게 내가 너하고 매매 계약했고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등기해다오,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을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예,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자,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을은 아직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에게는 뭐가요?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 이때 을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감이 오시나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갑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갑이 사기였다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뭐 했냐면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예요? 등기도 무효니까 갑의 입장에서 을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죠. 잘못된 등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무효라는 이유로, 잘못된다는 이유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이때 갑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이겠죠? 왜요?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누구에게?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고, 그럼 갑에게는 소유권, 물권이 있으니까 갑의 청구권은 뭐가 되겠습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가장 경계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명칭과 상관이 없이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한다면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명칭과 상관이 없이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가 돼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의의죠. 그 다음에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데 종류가요 3가지가 있어요. 누가 그 물건을 가져갔다면 돌려다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방해를 하고 있다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아직 방해는 안 하고 있지만 방해할 염려가 있다면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데 종류는 반환 청구권과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교재 보시면 의의 나와 있고 인정 근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성질이 나와요. 성질.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물권 청구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죠. 그렇지 않나요? 자,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해요. 누구한테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가져간 사람에게. 따라서 물권 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권리죠. 그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만족이 생기나요? 반환을 청구하면 그 사람이 돌려줘야 반환해줘야 그때 비로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만족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물권의 청구권은 뭐가 아닌 거예요? 지배권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물권의 청구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고 지배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뭐예요?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죠. 다만 이러한 채권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냐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채권은 아니고요.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채권이라는 것이 우리 통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의 가번 특수한 청구권이라는 말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특수한 채권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채권이긴 한데 어떤 채권입니까? 물권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채권은 아니고 특수한 채권이라는 것이 우리 통설의 입장인 거죠. 그러면 기본적 채권이지만 무엇도요?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있어요. 그러면 물권적 성질은 뭐냐? 물권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은 물권적 성질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본질적 내용이에요. 만약에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권은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누가 제 물건을 가져가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이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분리양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이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없어진다면 물권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요. 이건 뭐죠? 물권적 성질이고요. 다음은 채권에 우선한 여력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이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권리고 지배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채권이지만 물권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채권은 아니고
특수한 채권이다. 물권적 성질이 뭐냐?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고요.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은 물권적 청구권의 뭐죠? 물권적 성질이 되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종류가 나와 있는데 세 가지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쭉 어떻게 읽어보시는 거죠. 근데 수험생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인데 이건 어떻게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죠? 읽어보시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180페이지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뭐죠? 비용 부담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와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과 세 번째, 비용 부담 문제를 기억하시면 돼요. 참고로 교재에도 설명해 놨지만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극심한 상태고요. 우리 판례도 좀 약간 설랑설레하고 좀 명확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주체와 상대방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주체는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물권이 있는 사람만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상대방은 침해자를 말하는데 침해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점유자로 이해를 합니다. 일단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의도 필요 없고 과실도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요.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직접 점유하든 간접 점유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죠? 간단하면서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오래간만에 러닝을 빨아가지고 옥상에다가 널어놨어요. 옥상에 널어놨더니 바람이 불어가지고 몇 시간 후에 가보니까 옆집 마당에 떨어졌어요. 그럼 저는 옆집에 가서 아줌마 제 러닝 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뭐예요?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거죠. 왜요? 저는 그 러닝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럼 옆집 아줌마는 물권적 청구권에 뭐란 얘기죠? 상대방이란 얘기죠? 침해자란 얘기죠? 왜 재수없게 그 아줌마가 침해자고 상대방인 거예요? 제 러닝을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람 불어서 넘어간 거죠. 다시 말하면 옆집 아줌마에게는 아무런 고의도 없고 뭣도 없는 거예요. 과실도 없는 거죠. 따라서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에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죠, 그죠? 요 직접 간접 점유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점유권 할 때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뭐죠? 요 부분만 설명드리죠, 그죠? 러닝이 나오진 않겠죠?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런 게 나오겠죠. 자, 토지가 있습니다. 요 토지가 누구 거냐면 갑의 토지. 갑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을이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갑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신축을 했으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갑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뭐가 있어요? 물권이 있고요. 을은 갑의 토지를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갑은 소유권을 이유로 방해 제거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좀 바꿔볼게요. 자, 갑은요, 을이 불법으로 건물 줬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모르고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병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방방 뜨면서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난리예요. 갑이 병한테 물어본 거죠.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네가 병이 나대지라 그래서 빈 땅이라 그래서 내가 땅을 샀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실제로는 의뢰한 놈이 건물을 짓고 살고 있더라. 어떡할 거냐? 너 자식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냐라고 방방 뜨고 난리가 났어요. 이랬을 때 갑이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 해야 돼? 물권자이어야 해요.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줬다면 이제 이 건물의 소유자는 병인 거죠. 갑에게는 소유권, 물권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말은 그럴듯하지만 갑은 더 이상 이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고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물권자이어야 하고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물권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됐죠? 좀 지워볼게요. 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누구 땅에? 갑의 토지. 근데 이런 상태에서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 그러면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갑은 을에게 청구해야 돼요? 병에게 청구해야 돼요? 아니면 둘 다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병에게만 청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여야 됩니까? 점유자이어야 해요. 자, 을이 병의 건물을 양도했다면 이제 이 토지를,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병인 거죠. 따라서 을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병에게 철거를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병은 이 건물이 불법으로 신축된 건물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선이에요. 또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과실이 없어요. 무과실이에요. 이랬을 때 갑은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왜냐하면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무엇도 요구하지 않아요. 고의 과실도 요구하지 않아요. 따라서 서로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고 무과실을 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왜 틀리게 되냐면은 이해는 되는데 자꾸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럴듯한 걸 찾게 되고요. 또 왠지 병이 막 큰일 난 것 같거든요. 그죠? 병이 막 앓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건 뭐 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 풀 때 뭐죠? 요 두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비용 부담 문제가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도 있고 학설도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명을 드리면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것이 안전해요. 원칙, 물권적 청구권은 적극적 행위 청구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방해를 제거해 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반환을 하고 방해를 제거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냐면 침해자가 부담합니다. 여기까지는 학설과 판례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원칙만 가지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갑이 살고 있고요. 이웃에 을이 살고 있어요. 갑과 을이 경계 담입니다. 근데 갑의 마당에 멋있는 정원수, 은행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부러지는 바람에 을 마당에 뭐예요?
처박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갑의 나무 때문에 마당을 쓸 수가 없으니까 방해, 제거를 청구함으로써 요 나무를 가져가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사람이 안 되고 만약에 기중기가 와가지고 그 나무를 들어 날라야 됐다면 그 기중기 비용은 침해자인 누가요? 갑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은 명쾌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 나무는 누구 나무죠? 갑의 나무인데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죠?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나무니까 돌려다오.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원칙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갖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니까 이때는 비용을 을이 부담해야 된다는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밑에 것은 뭐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설과 주류적 판례는 예외를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예외. 만약에 침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때는 물권적 청구권이 적극적 행위 청구권이 아니라 소극적 인용 청구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비용을 오히려 청구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의 주류적 판례입니다. 자, 이 사례가 밑에 것이 이상한 이유는 뭐냐면 을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거거든요. 그죠? 바람 불어서 지가 넘어진 거잖아요. 따라 이때는 적극적으로 갖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인용 청구권, 내가 가져갈 테니 참아주시라는 소극적 인용 청구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청구자인 누가요? 갑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 이 사례의 경우에는 누가 먼저 청구를 하든지 간에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갑이 부담해야 돼요. 이것이 뭐죠? 합리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런닝이 바람이 불어서 옆집 마당에 떨어지면 제가 안방에 누워가지고 옆집 아줌마한테 카톡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옆집 사람인데 지금 안방에 누워있으니까 안방까지 런닝 갖다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줌마에게 아무런 뭐가 없어요? 고의 과실이 없으니까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주머니 제가 가져갈 테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라는 뭐가 받게 되는 거죠? 소극적 인용 청구권이라는 얘기죠. 감 잡히죠? 물론 그 아줌마가 저의 런닝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가지고 고의로 런닝을 가져갔다면 그때는 뭐죠? 적극적 행위 청구권이 되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물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적극적 행위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비용은 침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침해자에게 만약에 고의 과실이 없다면 누가요? 오히려 청구자가 부담하게 된다. 왜냐하면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면 이제 그 물권 청구권은 뭐로 바뀌기 때문에 소극적 인용 청구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재 우측에 보시면 판례들이 쭉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는데 요 판례들까지 제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간접 요것만 빼고 그러니까는 다 설명드린 거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가지고 판례들 어떻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딱 캐치만 하면 모든 내용이 다 끝나게 되는 것이니까 한번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182페이지죠.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어떤 자가 물권의 내용 실행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에게 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맞죠? 침해하고 있다면 그 침해자에게 뭐는 필요 없죠?
고의, 과실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2번,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신축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제3자인 거죠. 따라서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는 말은 X가 되겠죠. 자, 아까 설명드렸고 중요합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합니다. 4번, 임차인은 목조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이게 좀 지문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이런 얘기죠. 만약에 그 점유하는 사람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다면 소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점유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면요? 임차권이 있다면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겠죠. 5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됩니다. 대립되고 맞고요.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원칙 예외에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안전하는 거죠.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챕터 2에서 물권의 변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